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 동방성장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선도지역 선점을 위해 주도한 건데요. 첫 회의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광양 국가산단 동반성장협의회의 첫 안건은 탄소중립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선 공약 건의안 채택이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탄소중립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광양만권 탄소중립 특화단지 지정 등 2건. 전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은 탄소 배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전라남도가 여수 광양산단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해야 할 과제들을 잘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라남도는 이번 탄소중립 안건을 시작으로 산업적 측면의 협력 과제까지도 폭넓게 다룬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은 걱정이 앞섭니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화학이나 첨가물 이런 데는 당연히 탄소 중립을 실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지금 실현된 확보된 기술이나 또는 확보된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선언적으로만 수소로 간다고 하는데 수소로 쓰려면 비용이 또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한, 인프라, 이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기업을 대표하는 상의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O2 중립화. 우리나라가 이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여수 광양 국가산단 기업들에게 22개 시군을 관장하는 전남도의 동반성장 카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소 중립도 동반성장도 모두 부담스러운 기업과 이를 주도해야 할 전라남도. 동반성장협의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 모두가 무거운 숙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0월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의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와 화학, 석유 제품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지난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5.8% 증가한 54억 9,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이자 지역 수출 실적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순천시가 자체 재원으로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어제 담화문을 통해 위드 코로나 이후 실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다음 달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11월 12일 기준 순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시의회와 협의가 끝났다며 이달 말 열리는 정례회에서 29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개천을 사이로 행정구역이 나뉜 강진군과 장흥군이 인접마을의 수도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역의 상생협력을 통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이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40년이 넘은 마을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강진군의 한 마을. 상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 지하수를 60톤 규모의 물탱크에 보관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소독약을 넣는 등 관리도 번거롭지만 무엇보다 불편한 건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물론 관로를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하루 이틀은 꼬박 물을 못 씁니다. 장마철이나 엿드는 그 내성병력 오고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력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고장도 나고. 실개천 하나를 사이에 둔 바로 앞 장흥군의 분토마을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 인접한 두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장흥군의 광역상수도를 강진군의 상하분마을과 연결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상수관로 설치 길이를 4km 이상 줄이고 7억 원가량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 기간도 크게 줄면서 강진의 87가구 140여 명이 내년부터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군과 하군을 광역상수로 연결하려면 승마마을에서부터 5.3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이렇게 수도관으로 연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장흥의 물을, 깨끗한 물을 강진도로 빨리 보내주게 돼서 마음도 기쁘고 또 강진 군수님과도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확대해 나가자고. 강진군과 장흥군은 이번 수도 서비스 협약을 계기로 탐진강 권역 개발 등 각종 현안 사업에서도 상생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광주 전남 본부가 분류 비용을 전가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개인별 분류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광주 전남 투쟁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민간 택배사가 분류 인력을 투입하고 요금을 인상한 것과 달리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급여에 포함돼 있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포 위탁 배달원의 작업 부담을 덜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개인별 분류 작업 논의를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규직 노조와만 진행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르던 식물이 갑자기 시들기 시작하면 원인을 몰라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순천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식물이 있는 곳에 출동해 원인과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반려식물 구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정원에 심은 소나무의 잎이 누렇게 시들었습니다. 정원 주인은 거름에 줬는데도 수년째 노란빛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반려식물 구조대는 거름 대신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지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좀 통할 수 있게끔 잘라주셔야 돼요. 나는 거름이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요. 순천의 또 다른 가게 앞 화단의 식물 잎사귀는 하얀 무늬가 끼고 색깔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구조대가 진단한 원인은 흰 곰팡이병. 전문가들은 곰팡이병의 경우 일반적인 식물관리법과 다르게 병든 가지를 자르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병이 났을 때 지금 속가스 잘라주셨는데 여기서 하나 병이 나기 시작하면 이렇게 다 옮겨가요. 도움이 필요한 반려식물에게 출동하는 식물구조대가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식물이 아픈 원인을 진단하고 정원 관리 방법도 조언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식물이 왜 아픈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했던 식물 주인들은 구조대 운영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꽃이 자꾸 죽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나하나 케어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순천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등 반려식물 앰뷸런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화분을 내놓고 시에서는 그 화분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로 협업해서 정원의 도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지자체가 화분을 함께 가꾸며 거리와 도시를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지역의 주요 대학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수험생의 면접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수능 수험생이 확진됐거나 자가격리됐을 경우 비대면 화상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기가 실시되는 4개 과에 응시하는 확진자는 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조선대도 군사학과를 제외한 76개 학과에 응시하는 확진자 등에게 비대면 화상 면접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주는 학부모들을 위해 안심 승하차 존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전남에는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스쿨존 주정차가 지난달 21일 전면 금지됐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 스쿨존은 어떨까요?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 여전히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합니다. 등굣길은 사람 반, 차 반. 차를 피해 걸어오는 아이들이 위태롭게 보입니다. 전부 다 이거 개인 주차를 양쪽으로 해보기 때문에 애들이 등하교 시에 차도로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또 다른 초등학교. 일방통행 도로인데다 인도가 없다 보니 차도가 곧 보행로입니다. 이 차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애들한테 막 서둘러 하잖아요. 그럼 애들도 막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 각 지자체들은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인데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는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의 스쿨존 천여 곳 가운데 안심 승하차존은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안심 승하차 존이 어떤 방식으로 생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이게 빨리 왜 안 생기나 이런 답답한 마음도 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스쿨존에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킨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도 촘촘한 준비가 안 되다 보니 오히려 현장의 혼선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순천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과 제1회 순천자치박람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관내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노플라스틱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한 백인 원탁 토론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진행됐으며 시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공개됐습니다. 전남도가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연이율은 1%이며 전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농어업 법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수출업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은 농지와 농기계 구입, 농수산물 가공 등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로변 9곳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3차례 경고 후 4번째부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 저감 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습니다.